저는 올해 72살 박순덕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지만 큰아들 정민이인 줄 알았어요. 감기라도 걸렸나 싶었죠.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민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거든요. 뭔가 큰일이 난 모양이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오늘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3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적금과 예금을 다 합쳐도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위급하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엄마, 정말 급해요. 은행 가셔서 돈 뽑아서 송금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이 곤란에 처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죠. 은행에 가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이 0원이 되는 걸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이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급해요. 전화로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3천만 원이 제 손을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저녁에 정민이가 집에 왔을 때 깨달았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너 때문에 은행 가서 돈 보냈잖아.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정민이의 당황한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목소리도 말투도 모든 게 달랐어요. 제가 속은 거였습니다. 엄마, 설마 보이스피싱이에요. 둘째 며느리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많다고 뉴스에서도 나오는 그 사기 수법 말이에요. 3천만 원 다 보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정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왜 확인도 안 하고? 목소리가 너랑 똑같았어. 어떻게 의심을 해? 그날 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은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뒤였고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정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무서운 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었어요. 월세도 밀렸고 생활비도 없었어요. 아들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이미 각자 살기도 바쁜 상황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민이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뿐이었어요. 72살의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저를 고용하겠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부 거리로 내몰리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엔 고작 10만 원이 남아 있었고 밀린 월세는 이미 2달치가 되어갔어요. 할머니,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든 해결해 주셔야 해요. 집주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10년 넘게 성실하게 월세를 냈던 것도
소용없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들들과 상의해서. 할머니도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다음 주까지 안 되면 정말 나가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엄마, 지금 회사인데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뚜뚜뚜. 바쁜 신호음만 들렸어요. 둘째 성민이에게도 전화했어요. 형, 엄마한테서 전화 왔어. 나도 요즘 애들 학원비 때문에 머리 아픈데. 성민이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더는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 주 금요일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평생 모은 가재도구들은 대부분 버려야 했어요. 들고 나온 건 큰 가방 하나와 이불, 그리고 낡은 손수레가 전부였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할 수 없어서. 집주인도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첫날 밤은 지하철역에서 보냈어요. 영무원이 와서 쫓아내기 전까지는 따뜻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밤중에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결국 한강공원 벤치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스며들었어요. 이불을 끌어올려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아들 말을 듣지 말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정민이가 말했었어요.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니까 조심하세요. 하지만 그때는 설마 내가 당할까 싶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침 운동 나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아팠고 특히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공중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었어요. 1,000원짜리 김밥이 이렇게 비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둘째 날부터는 다른 노숙자분들과 얘기해보며 생존법을 배웠어요. 할머니, 처음이세요? 네. 여기서 살려면 규칙이 있어요. 새벽에는 영무원들이 쫓아내니까 4시 전에는 나와야 하고, 낮에는 복지관 가서 무료 급식 받을 수 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분도 언젠가는 저처럼 집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똑같이 거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조금씩 적응이 됐어요. 새벽에는 지하철역, 낮에는 공원 벤치, 밤에는 다시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이요.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엄마, 저 할머니 왜 저래? 쯔쯔, 자식들은 뭐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제 자식들은 제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참부 차가운 가족. 거리 생활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을 때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연락이 안 되네요. 괜찮으세요? 휴대폰 요금을 못 내서 정지된 상태였지만 공중전화에서 받을 수 있었어요. 응, 괜찮다.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어디 있다고 말할까요? 한강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다고 말할까요? 집에 있어.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 아, 그러세요?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항상 똑같은 말이었어요. 바쁘다, 바쁘다. 정작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정민아, 엄마가 할 말이. 엄마 죄송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뚜뚜뚜. 또 끊어졌어요. 나중에 전화한다는 말도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어요. 성민이는 더했어요. 엄마, 요즘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큰애가 수학학원 끊겠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항상 돈 없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엄마가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 먼저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성민아, 엄마가 지금 좀. 엄마, 혹시 또 돈 이야기 하시려는 거 아니죠? 진짜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미안해요. 아직 말도 안 꺼냈는데 먼저 선을 그었어요. 결국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거리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 달이 더 지나자 몸이 많이 상했어요. 무릎은 계속 아팠고 기침도 멈추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복지관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같이 지내는 할아버지가 조언해 줬어요. 복지관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르신,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둘이 있어요. 연락은 되세요? 네, 그런데. 그럼 일단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고 다시 오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가족 소득도 조사해야 하거든요. 복잡한 절차와 서류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웠어요. 며칠 후 우연히 정민이를 마주쳤어요. 백화점 앞에서였는데 정민이는 가족들과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 이것도 사주세요. 그래, 우리 딸 갖고 싶은 거 다 사자. 정민이의 딸 지연이가 비싼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며느리 수정이도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창피했어요. 그런데 정민이가 저를 봤어요. 저기. 엄마. 정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와 손녀딸도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녀가 저를 못 알아볼 정도로 제 모습이 초라해졌나 봐요. 엄마, 왜 이런 모습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엄마, 어디 살고 계세요? 집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야 물어보네요. 한 달 넘게 연락도 안 했으면서. 여보, 시장님이 계시네. 며느리 수정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했어요. 지연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할머니. 손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제 모습이 창피한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가실래요?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별로였어요. 아니다. 바쁠 텐데 뭐 하러. 그럼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헤어졌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벤치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 자식들에게 나는 이미 짐일 뿐이구나. 도움이 되지 않는 늙은 엄마일 뿐이구나. 눈물이 났어요.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사부 밑바닥에서 보는 세상. 거리 생활 2달째, 저는 이제 진짜 노숙자가 됐어요. 더는 예전의 박순덕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공중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먹었어요. 오후에는 폐지를 주워서 고물상에 팔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얼마나 모으셨어요? 고물상 사장이 제 폐지를 달아보며 물었어요. 한 5천 원어치 정도 되나요? 네, 5천 원 드릴게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봤자 5천 원. 그나마도 비 오는 날에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점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엔 무릎이 너무 아팠는데 매일 걷고 쪼그리고 앉으니까 오히려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참 신기해요. 보통 이 나이에 처음 나오면 금방 병원 가는데 같이 지내는 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분은 거리 생활 10년 차 베테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나야 도박 때문이지. 자식들한테 집까지 빼앗기고.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보다 더 기구한 사연들이 많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사기를 쳐서 보증을 서다가 집을 잃었고, 어떤 할아버지는 아픈 아내 치료비 때문에 모든 걸 잃었대요.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야. 나이 들면 버려지는 게 당연한 세상이거든. 씁쓸한 말이었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폐지를 주우러 갔던 골목에서 지갑 하나를 주웠거든요. 열어보니 현금 50만 원과 카드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경찰서에 가져가야겠네. 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왜요? 그냥 가지면 안 되나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주인을 찾을 수 없을 텐데. 이 돈이면 한 달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할머니,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도둑은 되면 안 되지. 김 할아버지의 말에 정신이 들었어요. 맞아요. 돈이 없다고 해서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죠. 경찰서에 지갑을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드문데 경찰관이 고마워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특히 춥고 배고팠어요. 50만 원을 생각하니 후회가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했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먹고 있는데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잡혔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최근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70대 박순덕 씨 등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뉴스에 나왔어요. 급히 경찰서에 연락했어요. 네, 박순덕 씨 맞으시죠? 범인들을 잡았으니 수사가 진행되면 일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3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이라도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3천만 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죠.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면 월세방 하나는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성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돈 찾았다며? 아직 확실하지 않아. 조금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엄마, 그 돈으로 저희 애들 학원비 좀. 아직 받지도 않은 돈에 벌써 손을 뻗치네요. 성민아, 엄마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아니? 집에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2달 넘게 거리에서 산다는 걸. 엄마는 지금, 그때 전화가 끊어졌어요.
성민이가 먼저 끄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저 별들에게 소원을 빌곤 했는데, 이제는 소원도 간절해졌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오브 기적 같은 순간, 거리 생활 석 달째 되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추우니까 일찍 들어가세요. 김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고. 폐지값으로 모은 돈이 10,000원 정도 됐어요. 오늘만 조금 더 하면 떡국떡이라도 사서 설날 기분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편의점 앞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집어보니 로또 용지였어요. 누군가 버린 모양이었어요. 로또. 예전에 한 번씩 사봤던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만약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살까 하며 웃으며 얘기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번호는 어떨까? 편의점에 들어가서 로또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이거 언제 거예요? 글쎄요, 주웠거든요. 아, 이거 지난주 거네요. 잠깐만요. 편의점 사장이 기계에 넣어봤어요. 삐삐삐삐. 사장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할머니, 이거 1등이에요. 네. 1등, 5억이에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진짜 1등이에요. 5억. 편의점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놀라서 쳐다봤어요. 할머니, 대박이네요. 정말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용지를 받아들었어요. 정말 1등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 빨리 로또 본사에 가서 확인받으세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김 할아버지. 급히 김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왜 그래, 할머니? 무슨 일이야? 이거 보세요. 로또 용지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 이거 1등 아냐? 네, 5억이래요. 김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정말이야? 진짜? 네, 편의점에서 확인해 줬어요. 세상에, 할머니가 부자가 됐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꿈인가 싶어서 계속 로또 용지를 확인했어요. 5억 원. 평생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로또 본사에 갔어요. 신분증 확인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박순덕님 축하드려요. 정말이었어요. 진짜 5억 원에 당첨됐어요. 세금을 떼고 나면 3억 7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3억 7천만 원이라도 엄청난 돈이었어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절차 진행하시면 일주일 후에 받으실 수 있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꿈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우선 집부터 구해야겠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알려야겠고. 잠깐, 아들들? 문득 생각이 멈췄어요. 지금까지 저를 버려둔 아들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숨겨두고 봐야 할까요? 그동안 저를 외면했던 가족들이 돈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다가오는 건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요. 일단은 비밀로 하자. 그리고 확인해보자. 내 가족들의 진심을 말이에요. 육부 숨겨진 부자의 실험. 로또 당첨금을 받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하지만 아들들에게는 여전히 거리에 있는 것처럼 꾸몄어요. 할머니, 정말 집을 구했어요? 김 할아버지가 신기해했어요. 네, 그런데 비밀이에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제 가족들이 진심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진짜 계획은 이거였어요. 당분간은 가난한 척 하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거였어요. 며칠 후 정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되네요. 응, 그냥 지내고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요. 감기라도 드셨나요? 아니야. 좀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요. 무슨 일이에요? 드디어 걱정하는 목소리네요. 하지만 진짜 걱정일까요? 집을 나왔어. 네, 집을 나왔다고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어. 정민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그냥 알아서 지내고 있어. 설마 거리에? 응. 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드디어 나왔네요. 괜찮아. 너희도 힘들 텐데.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민아, 진심이야? 네. 뭐가요? 내가 돈이 없어서 짐이 될 텐데도 진심이야? 엄마, 무슨 소리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 그럼 내일 만날까? 네, 그러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과연 정민이는 진심일까요? 다음 날 정민이네 집에 갔어요. 일부러 초라한 옷을 입고 갔어요. 어머니, 며느리 수정이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어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미안해, 수정아. 갑자기 와서 거실로 들어가니 정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거리에서 지내셨어요? 응. 정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너희도 바쁘고 힘들다고 했잖아. 수정이가 차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어머니,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정민이가 말했어요. 그럴까? 네, 당연하죠. 그런데 수정이의 표정은 좀 달랐어요.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학원 갔어요. 저녁에 와요. 저녁 식사 때 지연이가 왔어요. 할머니, 지연아, 컸네. 할머니, 여기서 살 거예요. 그런데 괜찮겠니? 네, 좋아요. 아이는 순수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민이 부부가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언제까지 모시고 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저도 그렇지만 지연이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요즘 지연이 친구들 집에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머니가 저런 상황이라는 걸 알면 수정이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건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생활비도 더 들 거고요. 돈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요? 요즘도 힘들다고 하시면서. 정민이도 할 말이 없나 봐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역시 진심이 아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정부 지원 같은 거 받아볼 생각 없으세요? 무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 월세 지원도 받고 생활비도 나온다고 하던데 결국 저를 다시 내보내려는 거였어요. 알아볼게.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성민이도 만나보자. 7부 두 번째 시험. 정민이네를 나온 후 성민이에게 연락했어요. 형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거리에서 지내셨다고요? 성민이는 정민이보다 더 놀라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괜찮겠니? 당연하죠. 어떻게 우리 엄마를 거리에 놔둘 수 있어요? 성민이는 정민이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성민이네 집에 가니 며느리 영희가 반겨줬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이? 미안하다, 영희야. 뭐가 미안해요. 가족인데요. 영희는 정말 착한 며느리 같았어요. 엄마, 우리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고맙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보, 어머니 계시니까 애들이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생활비도. 알아. 역시 돈 문제였어요. 성민이도 며칠 후에는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복지관에서 상담받아 보셨어요? 똑같은 말이었어요. 결국 저를 떠넘기려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두 아들 모두 저를 진심으로 돌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였다는 걸요. 그리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성민이네를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두 아들을 모두 불러서 만났어요. 엄마,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복지관 상담받으러 가셨어요? 성민이가 먼저 물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 저희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정민이가 말을 이었어요.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요?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엄마한테 돈이 생긴다면. 네. 만약에 엄마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두 아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엄마, 무슨 소리세요? 그냥 가정에서 말해봐. 글쎄요. 좋겠죠. 성민이가 대답했어요. 왜 좋겠어? 그럼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 네. 돈이 있으면 나한테 잘해줄 거야?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정민이가 당황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내가 가난하면 귀찮아하고 돈이 있으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엄마, 맞잖아. 지금까지 그랬잖아. 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면 뭐야? 내가 거리에서 살아도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잖아. 저희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전화도 안 받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때 정민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도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바쁘다고 전화 끊었잖아. 그건 이제 됐어. 너희들 마음 다 알겠다. 엄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사실이야. 그날 큰 싸움을 했어요. 하지만 필요한 싸움이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할부 진실의 폭탄. 며칠 후, 저는 다시 두 아들을 불렀어요. 이번엔 며느리들도 함께요. 어머니, 무슨 말씀 있으시다고?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희들한테 말할 게 있어. 네 사람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 나 잠깐 망설여졌어요. 이 말을 하면 모든 게 바뀔 텐데. 나 로또 당첨됐어. 네. 로또 1등. 5억.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엄마, 뭐라고요? 정민이가 되물었어요. 로또 1등 당첨됐다고. 세금 떼고 3억 7천만 원 받았어. 정말이에요? 성민이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이야. 통장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세상에. 수정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영희가 물었어요. 너희들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 시험이요. 내가 가난할 때와 돈이 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대할지 보고 싶었어. 네,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리에서 잘 때는 한 번도 제대로 안 찾아왔잖아. 전화도 바쁘다고 끊고. 엄마, 그건. 그런데 집에 없다고 하니까 그제야 걱정하는 척 하더라. 어머니, 저희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알려고 했어. 진짜 관심이 있었으면 알 수 있었잖아. 정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집에 데려다 놓고는 며칠 못 가서 짐이라고 생각하더라. 복지관 가라고 하고. 엄마,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럼 지금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금 내가 돈이 있다니까 표정들이 다르잖아. 사실이었어요. 네 사람 모두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내 눈으로 다 봤어. 그때 성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래. 너희들이 돈 때문에 달라지는지 보고 싶었어. 엄마. 정민이가 화를 냈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있었지. 안 그러면 모를 뻔했어. 뭐려? 내 자식들이 나를 돈으로만 본다는 걸. 방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지금도 그래. 내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 생기지. 네 사람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도 반성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반성한다고 해결될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너희들이 생각해봐. 그날 큰 충돌이 있었어요. 결국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집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일일까?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건 잘한 일 같았어요. 이제라도 알아야 서로 솔직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너무 충격이어서. 죄송해요.
응, 진짜 반성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반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심을 보여줘. 진심요? 돈이 없어도 날 사랑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어떻게요? 생각해봐. 내가 다시 가난해져도 같을 수 있겠어. 정민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켜볼 일이었어요. 구부 진심의 시험. 정민이의 말 후로 며칠간 조용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민이가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엄마, 제가 혼자 왔어요. 왜?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서요. 정민이의 표정이 달랐어요. 진짜 심각해 보였어요.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퇴사했어요. 왜? 엄마를 제대로 모시고 싶어서요. 깜짝 놀랐어요. 미쳤니? 그 좋은 회사를. 엄마가 돈이 있든 없든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그래도 직장을. 다른 일 찾으면 돼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정민이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수정이는 뭐래?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뭐라고?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날 저녁 수정이도 왔어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뭐가? 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정아,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정말로요. 다음 날에는 성민이 가족도 왔어요. 엄마, 저희도 반성 많이 했어요. 그래. 엄마, 앞으로는 매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돈이 있든 없든요. 영희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영희야, 가족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이야? 네. 네,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럼 시험해 볼까? 네. 내가 이 돈 다 없애버리면? 순간 내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자선단체에 다 기부해버리면 어떨 것 같아? 어머니,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지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돈이 있든 없든 좋아해요. 정말. 네, 할머니는 할머니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지연아, 아빠도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를 진짜로 사랑한다고요.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정민아, 엄마가 돈을 다 기부하신데도 저는 엄마를 모실 거예요. 수정이도 말했어요. 저도요, 어머니. 성민이 가족도 같다고 했어요. 엄마, 저희 믿어주세요. 그들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결정했어요. 너희들한테 말할 게 있어. 또 모였을 때였어요. 이 돈 중에서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어. 엄마, 1억은 불우한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하고, 나머지 2억 7천만 원으로 살 거야. 엄마, 그러셔도 되는데. 너희들 반대 안 하지? 당연히요. 정민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성민이도 동의했어요. 그럼 됐다.
정말 1억을 기부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노인들을 돕는 단체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집을 샀어요. 두 아들네 집 중간쯤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면 괜찮아. 가끔 놀러와. 네, 자주 올게요.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들들이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10부 새로운 시작.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정민이와 성민이가 정말로 자주 안부를 물어보거든요. 엄마, 오늘 뭐 하세요? 텃밭 가꾸고 있어.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와 토마토를 기르고 있어요. 대박이네요. 저희도 구경 가도 돼요? 그래, 와서 같이 따가. 주말이면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와요. 할머니, 토마토 맛있어요. 할머니가 키운 거니까 더 맛있지? 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워요. 며느리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수정이가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와요. 고맙다, 수정아.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영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혈압약 챙겨 드세요. 알겠어, 영희야. 진짜 며느리들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순덕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박 할머니. 당연한 일이죠.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는데 순덕 씨가 알려줘서 안 당했어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김 할아버지를 만나요. 할머니, 정말 달라졌네. 할아버지도 복지관 들어가셔서 잘 지내시잖아요. 김 할아버지는 제가 추천해드린 복지관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할머니 덕분이야. 서로서로죠. 가끔 옛날 거리 생활을 떠올려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이 없었다면 가족들의 진심도 모르고 세상의 다른 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어제는 정민이가 새 직장을 구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드디어 취업했어요. 축하한다, 정민아. 엄마 덕분이에요. 왜? 엄마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그래.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성민이도 요즘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대요. 엄마, 저도 깨달았어요. 뭘? 애들이 금방 클 텐데 지금 함께 있어줘야 한다는 걸요. 그래, 맞다. 엄마처럼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식들이 이렇게 철이 들 줄은 몰랐어요. 오늘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제가 요리한 음식으로요. 와, 할머니 요리 최고예요. 할머니, 이 비법 뭐예요? 사랑이지. 사랑이요. 응.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거든. 그 말에 모두들 웃었어요. 식사 후에 정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그때 정말 못됐죠. 왜 또 그 얘기야? 미안해요. 정말로요.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가족이니까. 가족. 그래.
가족은 원래 그런 거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성민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있어서요. 거리에서 보낸 그 힘든 시간들도 이제는 감사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내일도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손자, 손녀들과 공원에 갈 거고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에요. 5억 원의 로또 당첨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의 사랑이라는 선물을요. 세상에는 아직도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앞으로 제가 받은 사랑을 그분들과도 나누며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거리에서 찾은 진짜 희망이에요.